잠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단계인가요?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 상대로 화장지 나눠주고 뭐 아주 뭐 몇백만 원짜리 덤탱이 씌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왜 거기에 휘둘릴까? 그러게 말이요. 예. 남창기 원장은 심한 얘기로 몇십만 원짜리 약 먹으란 소리도 안 하고 돈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침만 맞으세요 하는데 왜 그런 데 가가지고 휘둘릴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식들은 어떻게 돼? 그런 소리 들으면 분통이 터지죠?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엄마 돈이 엄마가 그거 안 썼으면 그 돈 다 나한테 오는 건데 그건 아닌데. 그런 다단계나 그렇게 화장품 갖다 공짜로 주면서 주변에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외로운 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바람 잡아야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율동하고 네, 거기에 그렇게 하면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혼쭐을 정신을 팔게 만들어. 야 좋다 좋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재미로 간다는데. 맞아요.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심한 얘기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며느리가 그렇게 재밌게 해주냐고. 그 돈이 안 아깝다. 안 아까운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안 쓰는 게 전략하고 저축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인생 사는 의미 속에서는 뭐요? 돈을 주고라도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순간의 행복, 찰나의 기쁨에 취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손익 계산만 가지고 그분들을 손가락질할 일은 아닌 거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 아픔, 고통,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치료예요. 여러분들이 남창기 한이 오는 게 별거 없다. 지금 막간에 이용해서 남창기 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바람 잡는다, 혼쭐이 없게 한다도 하지만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롱 떠는 거잖아. 제발 힘들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죽어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사람만 돌아가셔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인생은 결국은 죽어요. 일렵 편주예요. 낙엽, 저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강물에 흘러가는 하나의 낙엽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 안 끝나요.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코로나를 의식하는 순간 코로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좋은 것이처럼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제발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 없는 듯이 내가 암이라 하더라도 암이 아닌 것처럼 암을 도려내고 하면요 결국은 땅 따먹기가 돼. 네.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남는 게 없어. 왜? 암한테 다 뺏길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제가 도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불안해서 그래. 내가 건강을 잃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결국은 저도 아플 테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테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찍 소리는 하고 죽을래. 그 찍 소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잘 살았다. 원 없이 살았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라는 의미가 자꾸 멸균복, 방역복, 마스크를 강요하지만은 왜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피를 콱콱 쏟아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간 쪽에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나중에 뭐예요? 이런 출혈이 돼서 그래요. 과다 출혈로 사망해요. 피 비린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 환자를 치료해야 돼. 아이고 내가 좀 가운에 피 젖으니까 뭐 예를 들면 비닐 쓰고 방역복 쓰고 갈래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 보고 저분이 결핵이니까 코로나니까
좀 이따가 내가 다 방역복 쓰고 할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의사는 결국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내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 끄러 소방관이 어떻게 돼요? 내 사리사욕 가족의 안위를 떠나서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소방관의 임무고 의사의 임무예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속에서는 그런 다단계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화장지를 나눠주면서 몇백만 원을 이렇게 떠안기는 의미 속에서는 그래도 그 몇백만 원을 뭐 주고서라도 내가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게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그 치료에 예, 치료인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침을 맞고 안 맞고 이거에 행위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위안이 되고 하다면은 시간이라도 기쁘니까. 예, 그러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이다. 자, 이제 또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2등이 있어요. 1등하고 2등이 있어. 1등은 뭐 잘하는 거니까 계속 쭉 하면 되는 거고 2등이 1등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2등이에요.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잡아야지. 응? 알아잡아야지. 전력 질주해서 1위를 추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 공부 안 하고 밤낮 잠만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일만 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 이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돼요? 1등을 넘어뜨리면 돼. 그쵸? 뭐 1등한테 반칙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칙의 의미가 아니에요. 1등이 넘어지면 된다고. 1등이 열심히 잘 달리는데 어떻게 돼? 요번에도 뭐 무슨 쇼트트랙 하는 거 있잖아. 이것만 보다가 본인 이거 자꾸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가 했지만은 지금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달려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빙판이 어떻게 돼요? 그 약간의 걸리는 데가 있었잖아요. 돌뿌리처럼. 그거 순간적으로 탁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2006년 2005년인가 6년에 도아시안 게임도 가봤지만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실력이 도찐개찐이에요. 거의 다 결승전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그 결승전까지 하루에 다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 고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력의 싸움이라. 또 내지는 운빨이고 또 내지는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한국 선수가 2명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지. 왜? 작전 세우기가 유리해. 한 명은 뭐하고 바람잡이하고 한 명은 그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레이스를 펼치면 된다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은 왜 누구를 바람잡이 시키느냐 하겠지만은 결국은 국위를 선양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선배는 누리고 후배는 뭐 희생해야 된다 하지만 그 선배도 언제는 후배였으니까 그런 누군가의 선수의 동료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승을 하는 거구나. 또 내지는 실력이 도찐개찐이고 다 부상병동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또 내지는 열심히 달려도 어떻게 앞에서 누가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3등으로 달리는데 1, 2등이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졸지에 뭐예요? 3등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등으로 달렸기 때문에 1등이 될 수 있는 거지. 꼴찌로 달려봐요. 그 기회가 자기한테 오나? 아니죠. 예, 이해하죠? 그 운빨도 뭐다? 실력이다. 운빨이고. 또 내지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갑자기 뭐 말 한마디에 성질을 벌컥 냈는데 또 그렇게 벌컥 낸 게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가 또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또 말이 더 과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나 입장에서는 또 더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됐는데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방법. 싸움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막 싸운다. 때리잖아요. 이기는 방법. 아이들이 그러면은 싸울 때 초등학생이 싸운다 합시다. 유치원생이.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선제 공격. 선제 공격. 기선제압. 기선제압.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 할 때 말로 막 싸우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때리면 돼. 어디를 때려야 돼요? 어디를 가르쳐 주잖아.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제가 맞아 봐서 알아. 급수가 어디예요? 때려가지고 넘어지면 응? 내가 이기는 거야. 급수가 어디예요? 얼굴인가요? 이 코에 코. 코한테 때려봐 코 부러지지. 어머나. 제가 코뼈가 휘어져 있어요. 그때 맞아가지고. 야 그래도 코뼈 휘어졌다가 나중에 또 부모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나중에 치료비 감당 어떡하냐 하지만은 아니 싸움판에서 그거 걱정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는데 하는 얘기가 민간 지역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폭탄 터뜨리지 말제. 또 내지는 피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재. 우리가 예를 들면 영동에 옥천에 노군리 살인 사건 예를 들면 사건 있었잖아요. 민간 학살 사건. 왜 그렇겠어요? 왜 예를 들면 미군이나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겠어요? 그 속에 피난민 속에 누가 있으니까? 인민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페어 플레이 한다지만은 내가 페어 플레이 한다고 해서 상대도 페어 플레이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전쟁이 뭐예요? 아주 페어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지. 전쟁에서 페어 플레이를 찾는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호피를 내면 돼. 예? 그 다음에 뭐야?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면 돼. 그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든다는 얘기는 사람은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눈으로 봐요. 눈을 찌퍽하게 하면 어떻게? 눈을 찔러버리면 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치안이나 강도를 만났다. 누가 나를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해코지 한다면 상황을 봐가지고 어디를 찌르면 돼요? 눈을 찔러야 되겠다. 네, 처음부터 눈 찌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줄 것처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쓸게 다 줄 것처럼 했다가 방심했을 때 어떻게 돼요? 눈을 탁 찔러야 돼요. 아셨어요? 뭐 별거 다 가르쳐 주네. 이게 뭐냐? 2등이 1등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페어 플레이하고 글러브 끼고 장갑 끼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체급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기선을 제압한다. 선제 공격이에요. 상대가 방심했을 때. 이런 의미도 되죠? 이런 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고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양의사하고 한의사가 양의사가 1등이에요. 한의사가 1등이에요. 현재는 양의사가 있는. 예, 양의사가 1등이라고. 양의사가 1등의 줄의학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2등인 마이너인 아웃사이더인 한의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지금 굶어 죽어 한의사는. 양의사들은 코 쑤셔가지고 코만 쑤시는 것만 해가지고도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번다는 병원이 있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남창기 원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의사 입장이 돼보라니까. 내가 양의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 이 코로나가. 이해되죠? 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뭐 제가 또 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면은 또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은 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코 쑤시겠대.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코 쑤실 테니까 의사들만 코 쑤시면 힘들지 않냐. 우리도 같이 나눠서 코 쑤시자 그래요. 그게 2등이 1등 이길 소리예요. 이것도 한의사들 내분이라고 그러겠다. 재밌어요? 어? 웃겨요? 코미디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원장님 심각한 얘기라니까 지금. 원장님 그거 하게 했죠? 아니죠 못 해주죠. 아직 안 해. 왜냐면은 아까 했지만 파이가 예산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을 가지고 나눠주겠어요? 혼자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의사들만 먹을 수 있는 파이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한의사들한테도 나눠주면은 내 파이가 줄어드는데 얼씨군 하겠어요? 내 혼자 먹자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되는데 결국은 2등은 그런 식으로 양의사들이 코 쑤셔가지고 돈 번다고 우리도 똑같이 코 쑤시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어떻게 돼요? 1등을 이길 수 없다. 1등의 아류밖에 안 되는 거지.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도 코 쑤시지 않냐? 우리라고 한의사라고 코 못 쑤시냐? 그걸 뭐 코 쑤시는 걸 배워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남창기 원장 보고 코 쑤시란다고 제가 쑤시겠어요? 난 그래가지고 돈 안 벌어요. 또 모르지. 또 그때 상황이면 또 박아주셔야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어떻게 돼요? 진단에서 감기 몸살하고 코로나를 구별하는 걸로 자꾸 갈라치게 해요. 그게 조기 진단이에요. 왜 조기 진단에 목을 매느냐? 치료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는 약이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잖아. 또 내지는 뭐 미국에서 직수입된 약이 있다지만은 그 신약이에요. 신약의 의미는 부작용이 뭐 한다?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만은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코로나라고 얘기해요. 제발 코로나나 감기나 몸살이나 독감이나 같은 겁니다.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인지 아닌지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면 돼요. 그 치료가 뭐라고? 체질 개선이고 면역력이에요. 한의원의 침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약침이나 한약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보약 먹고 면역력을 키웁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는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열심히 하시고 찌르시고 여러분들은 뭐요? 치료하고 싶은 사람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또는 증상이 심해서 목이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어지러워서 식욕 부진,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떨어져서 식은땀이 나서 손발이 시리고 차서 우시시 추워서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다면 어디 오면 된다고? 한의원. 한의원 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한의사가 양의사를 이기고 지고가 뭐 있어요. 각자가 색깔이 다른 건데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방이 수술을 잘한다면 한의사한테 수술 맡기겠어요? 나 수술 안 해요. 수술하려면 양의사 하지. 저는 뭐예요? 한의사는 보셨어요? 면역력, 체질이다. 양방은 바이러스나 열심히 찾아내시고 암세포나 열심히 찾아내시고 저는 뭐예요? 암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면역력이 문제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같이 싸워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허점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그건 결국 면역력이고 체질이니까 그게 한의학이 잘하는 장점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맞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졌죠. 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양방 가서 하시고 그 짬짬이 휘지고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력 딸리고 입맛 없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누구한테 오라고? 한의원. 한의원에. 그래도 무슨 한의원? 남창규. 예, 남창규 한의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재롱 떠는 이유가 있죠. 웃으면 일소일소다. 예, 젊어지기도 하고 젊어진다는 의미는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온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아무리 뭐 죽는다, 전염병이다 하더라도요. 나는 걸려도 안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병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다. 또 의사의 마음가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떠들어서 퇴근 시간 길어지니까 죄송하네요.